자, 계산 문제 11학습 15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비교 방식에 따른 비준 가치라든가 비준 임료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비교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한다. 이거를 대상 부동산이라 할게요. 요거를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근처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례를 가지고 이 부동산의 차이점을 수정해서 적절히 수정해서 가치를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치면 사례는 이 근처에서 사례를 구하는 게 좋겠네요. 이 근처를 우리는 인근 지역이라 해볼게요. 인근 지역. 근데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 이런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 있죠. 이게 바로 아파트라면 A지구 아파트 단지, 여기는 근처에 B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 요 근처에 또 다른 뭐 상업지역 내에도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데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사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요 정도 범위를 동일 수급권 해줍니다. 동일 수급권이라는 게 뭐냐면 요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예컨대 여기는 아파트가 비싸고 여기는 싸죠. 그러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체 경쟁 관계가 있는 지역의 범위에서 사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례를 선택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뭐라 하냐면 비준 가치라 해볼게요. 비준 가치다. 자, 이 비준 가치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비교해서 준한 가치다는 얘기입니다. 비준 가치는 이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이 그 지역 요인이 좀 차이가 난다면, 지역 요인의 가격 수준이 차이가 난다면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곱해줘야 됩니다.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요인가 차이 난다. 그러면 개별 요인의 비교치도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게 3년 전에 2억에 거래된 사례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거래한다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가 상승을 반영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점 수정이다 해줍니다. 시점 수정치도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동의라든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것들은 원래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 수급권에 이런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되 사정 보정은 가능해야 됩니다. 사정 보정은 가능해야 된다. 이거를 사정 보정치라 해볼게요. 이게 그 수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 지역 요인의 비교치,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항상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한 다음에 보다를 100으로 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보다를 100으로 놔야 되고, 자, 시점 수정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그 지수법이라는 게 있고 변동률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사정 보정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한 다음에 보다를 100으로 놔서 전부 다 이제 곱해주는 이런 식으로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 요인의 비교치가 아니면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여러 개다. 그럼 다 같이 다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곱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계산하는 것을 비교 방식을 하는데 1번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 내 사례 부동산의 평당 단가는 1만 원이랍니다. 사례 부동산의 평당 단가는 얼마라고요? 1만 원이랍니다. 1만 평당. 이때 사례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제반 조건이 5% 열세라는 얘기죠. 개별 요인의 비교치를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다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놓은 다음에 보다를 100으로 놔야 됩니다. 보다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 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100으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반 조건이 5% 열세의 다음 얘를 95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 곱하기 100분의 9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9,500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만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 그 1-1을 볼게요. 이번엔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는 경우 어디 볼까요? 1년 전에 15억 원에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있다. 이게 얼마라고요? 15억에 거래된 사례랍니다.
자, 이때 그 사례부동산이 시장가치 대비 20% 저가로 매입됐다.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상부동산은 뭘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치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가치. 근데 사례부동산은 20% 저가로 구입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가치 대비해서 20% 저가로 매입됐으니까 얘를 80으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의 지수가 120이라는 얘기는 거래 시점에 부동산 물가가 100일 때 기준 시점 평가 구간 시점에 120으로 20%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100분의 120으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수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곧바로 곱하면 됩니다. 자, 지수법을 주로 많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자, 사례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20% 우세하다. 개별 요인이죠. 그래서 항상 자, 사례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20% 우세하다는 얘기는 대상 부동산보다라는 용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례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대상 부동산보다 20% 우세하다. 그럼 120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120분의 100을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서 20% 우세하다는 얘기는 대상 부동산이 사례부동산보다라는 게 빠져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다는 얘기죠. 사례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보다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20% 열세다. 그러면 80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이 20% 열세다는 얘기는 사례 부동산의 지역보다 20% 열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답은 순서가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약분이 가능하죠. 얘와 얘도 가능하고 우리 그 해답은 이렇게 순서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랑 얘도 약분이 가능하네요. 그럼 결국 다 없어지니까 15억이 정답입니다. 15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는 이러한 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 구한 대상부동산의 비준 가치는 대략 얼마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 지역에서 수집된 대상부동산과 동일 면적의 거래사례 가격이 900만 원이랍니다. 9천만 원이랍니다. 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9천만 원이다. 근데 여기서는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다겠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곱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거래 사례는 매도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20% 저가로 거래됐다는 얘기는 사례는 정상가치 대비해서 정상가치가 이거 100이죠. 이걸 대비해서 자, 그 시장가치 대비해서 20% 저가로 거래했답니다. 그러면 80으로 넣어야 됩니다. 사례부동산은 정보 부족으로 해서 20% 저가로 거래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사례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대상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은 대상부동산보다라고 되어 있죠. 항상 보다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대상부동산보다 20% 열세이다. 그럼 얘를 80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간에 부동산 가격 변동은 없었다는 얘기죠.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요것만 곱하면 됩니다. 9천만 원 곱하기 80분의 100. 그 다음에 곱하기 80분의 100. 그러니까 1억 4,062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됐든 지역 요인의 비교치가 됐든 비교치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곱해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승식이라 하는 겁니다. 상승식. 이렇게. 그래서 그 차이점 있는 것들은 한번 볼게요. 2번. 다음 표준지 공시가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 시점 현재의 대상 토지 가치를 구하시로 했는데요. 표준지 공시가를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는 이 사례를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밑으로 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00원이라는 얘기죠. 10,000원이다. 제곱미터당. 이때 자, 보니까, 거기, 그, 개별 공시지가 공시 기준일 이후에 기준 시점까지 지가가 10% 변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표준시 공시가, 공시일로부터 지금까지 이 10%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110 해주면 됩니다. 110. 이렇게.
그동안 1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토지는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 그러면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한 이거 사정부정 이런 것도 주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할 때는 특수한 사정은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별 요인의 비교치만 곱해주면 되는데 그 위에 보니까 개별 요인의 차이가 나는 게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죠. 다 곱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다 곱해주자. 근데 차이가 나는 게 보니까 박스에 보니까 가로 조건 차이가 나고 획지 조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가로 조건 같은 경우는 자 표준지가 100일 때 가로 조건은 80 정도로 좀 열세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획지 조건은 표준지를 100으로 놨을 때 자 이 그 대상 토지는요 110이다 했고 우세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거 전부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되는데 계산하면 9,680원 나올 겁니다. 9,680원.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상승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만 수정해 주자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총화식이라고 있는데 총화식은 이 그 점수 매긴 걸 전부 다 총 합쳐서 평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준지가 자, 조건 전부 6개 있죠? 6개 100씩 전부 합치니까 600 아닙니까? 그 600분의. 그 다음에 대상 토지의 조건은 80점, 100점, 110점 이렇게 점수를 매겼다면 전부 합치면 59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는 걸 뭐라 하냐면 그 보통 이제 총화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상승식으로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승식으로 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그 비교 방식 하에 임료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어쨌거나 얘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부동산에 적정한 임료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 사례 부동산에 이 임료를 가지고 적절히 수정해 주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자,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해줍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똑같은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뭐가 주의하냐면 여기 요 부동산 있고 이건 사례 부동산이라 쳐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상 부동산이 있는데 자 요거는 보증금 예컨대 1년에 보증금을 5억을 하고 매년 800만 원 정도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800만 원 아닙니까? 800만 원을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해서 대상 부동산에 적정한 임료를 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금 5억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증금 5억, 보증금이 비싸면 임대료는 싸죠? 보증금이 싸면요, 임대료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거는 모조리 다 포함시켜서 그 실질적인 임료를 계산한 다음에, 그러니까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건 모조리 포함해서 실질적인 임료를 계산한 다음에 그 실질적인 임료를 기초로 해서 수정해서 대상 부동산의 실질 임료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이 실질 임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자, 순수한 임료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자, 이 실질 임료를 계산하는데 이 순수한 임료에는 매기 지불하는 순임료 상당히 있을 겁니다. 매기 800만 원 내는 순수한 임료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필요 재경비도 들어가겠죠. 여기 뭐 재산세 이런 것도 받아낼 거 아닙니까? 일부를. 자, 그 다음에 공익비, 부가사용료 중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금액 있죠. 이것도 임료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5억을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이자 생기죠. 그래서 이걸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용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용이익. 요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뭐 선불적 성격인데 요즘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일단 무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임대료 성격 있는 걸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겠다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실질임료로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매월 순수한 이 지불임료는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얼마라고요?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2,400만 원이죠. 이게 매기 순임료 상당히 되는 겁니다. 이 순임료.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보증금이 5천만 원 있는데 보증금 운용이율이 연 10%랍니다. 5천만 원에 10%니까 500만 원 있죠? 500만 원을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사용료 중 연간 실비 초과액이 500만 원 있다는 얘기죠?
500만 원. 그러니까 수도요금 수도 거의 안 쓰는데 이걸 뭐 그 토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임대료 성격으로 받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연간 필요자 경비는 1,500만 원이랍니다.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부 더한 게 결국은 실질적인 임료 아니냐. 요걸 기초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어떤 실질적인 임료를 구하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요거는 약간 좀 까탈스러운 내용인데 혹시 물어보면 요 정도 선불적 성격은 뭐 거의 안 물어보니까 이 정도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잠깐 끊었다가 마지막으로 수익 방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